근데 너보단 지각 안 했어. 다음부터 지각 안 할게. Sorry.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앞부분은 당연히 얘들아 누구야? 이 앞에 있는 이 몸 강사님 설명을 먼저 하겠죠? 사실 강사 설명이라 해봐야 뭐 별거 없어. 어디 가든 어디 설명회 가든 다 똑같잖아 얘들아.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거 사실 학원 프로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되게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되게 궁금하게 한 애들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의 한글 이름인데 한글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상엽쌤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 얘들아. 그래도 나름 영어 선생님이잖아 얘들아. 선생님 영어 이름이 지미거든. 지밀리. 그러니까 지미쌤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 지미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보통 이제 메인은 이렇게 보면 이제 니네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제 재종반 출신으로 이제 올해 재종반에 있을 때 재종반이 어디냐면 재수종합반이야. 성인들이 있는데 재종반인데 어디 재종이냐면 사관재종에 있어서 육사회사 공사 애들 좀 전문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탑입니다. 저희가 사관학교는 저희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 저희 재종반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재종반에서 정말 상위 탑급 학생들 위주로 일반적으로 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는 니네가 알만한데 대치동에 있는 웬만한 이강학원이나 이런 데는 다 출강을 나갔었고 사실 그런 거 뭐 그냥 큰 학원들 안 나간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어. 다 나가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너네가 좀 알았으면 하는 건 노력이야. 노력 얘들아. 여기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왜 수능 전문 선생님이 왜 와서 애들 내신해? 왜 예비고일한테 왜 이런 수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신도 강의를 꽤 많이 합니다. 내신 강의도. 그래서 이 아래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내신 강의를 했던 데인데 이 중에서 이제 니네가 알만한 거는 EBS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저자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만한 거는 자이스토리 알죠? 수경출판사 자이스토리 영어는 제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수경출판사는 다 모의고사 짜집기인데 그 전에 2020년도까지 그 짜집기가 나오기 전에 일일이 자료를 다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낸 5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경출판사 저자.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자이스토리로 수업을 했는데 왜냐면 자이스토리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교재를 사면 저작권료가 70%가 빠지기 때문에 30%만 줘도 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책을 사서 학생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자이스토리 교재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모의고사를 짜집기 해놓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강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칠 거면 좀 비효율적이다. 자습 교재로만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저건 쓰지 않고 자체 교재를 씁니다. 제가 수업용에 맞게끔 다 변형한 교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요건데 이거 너네 보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거기 홈페이지 가도 다 있습니다. 재종반은 재수종합반은 매년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강의평가 매기는데 이거는 솔직히 자랑이니까 얘기할게. 재종반에 이제 선생님들이 한 20명에서 25분 계시잖아요. 그쵸? 강의평가 5점 만점에서 4.9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탑3 안에는 항상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랑이니까 왜냐면 학생들이 점수를 좋게 주는 선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기서는 뭐 내 인성 이런 거는 평가하지 않아. 오직 강의 능력만 갖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종반에서는 수능 강의에서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내신 문제 제작자 실제로 너네 이제 문제 풀면서 알게 될 거야. 내신 대비 나중에 선생님이랑 하게 될 사람은 알게 될 건데 저 사람은 대체 내신 문제를 어디서 저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지? 왜 문제가 끝없이 나오는 거야? 이러다 나 문제 풀다가 할머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실제로 내신 문제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 제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유료 문제들은 다 결국은 저한테 들어와요, 다시.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너네가 풀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것만 받으려고 오는 애들도 솔직히 있어. 지금 형 고3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그냥 수업을 듣는데 그조차도 영상 강의로 대체하고 그냥 최대한 자료만 받아가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약간의 제약을 좀 주긴 할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는 여기까지 이제 내 이름이랑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 나에 대한 호기심. 없죠? 뭐가 궁금해? 이름 뜻이 뭐예요? 지미? 아니요, 야, 너 한글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궁금하니까
이거 사실 지금 개명했어. 이름도 그리고. 저 한글 이름 이지미입니다. 그렇게 지미쌤이라고만 불러. 요 이름 건들지 마. 왜냐면 선생님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안 불러요. 선생님 친구들도 그냥 지미라고 불러. 돼지미라고 사실 부르거든. 선생님 살이 많이 쪄서. 왜냐면 너네 이거 사진 보면 알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30kg가 쪘어. 몇 킬로예요? 지금 110kg야. 0.1톤이야. 그래서 나 이강인실 좀 안 좋아해. 왜냐면 이거 세게 밟으면 여기 바닥 뚫릴까봐. 0.1톤인데 다시 이렇게 뺄 거야. 얘들아, 좀만 기다려. 아니 근데 지금도 나아진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근데 잘생기셨어. 그래, 이거 그럼 매번 물어보자. 남학생들한테 한번 평가보자. 남학생들 사진도 보이고 나도 보여? 하길 내가 더 크잖아, 사실 사진보다. 사진이나 내가 나? 둘 다 별로야? 아직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나? 여학생들은 사진이나 내가 나? 지금요. 진짜 맞아요. 저만 너무 옹졸하게 나왔어요. 이게 사연했어. 이걸 머리카락 부족해서 아니, 아니, 이 사진 진짜 별로야? 선생님 다시 찍으셔야 돼요. 너무 옹졸하게 나왔어. 이 사진 근데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해주면 얘들아, 이 사진 가로수길에서 정말 유명한 포토그래퍼한테 찍은 거야. 아니 선생님 아직. 되게 비싸게 주고 프로필 사진만. 찍으실 때 표정이 바뀌세요? 어? 그리고 이거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요거 되게 이분이 기술력이 뛰어나신 게 포토샵이 엄청 들어가는데 너네 이거 안 보이지? 아니 보여요. 요 원래 실제 사진 찍을 때 이 단추 사이가 벌어져갖고 배꼽이 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배에 힘을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계속 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1시간 넘게 찍었단 말이야. 이게 벌어졌어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으로 오물려 주셨어. 아니 그래서 살을 빼야지 진짜로. 선생님한테 더 이상 질문 없니 얘들아? 앞으로 뭐 수업하면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이런 거 좀 궁금해요. 뭐 이런 거 질문 있어? 결혼하셨어요? 했죠. 질문 더 있니? 질문 더 있어요? 결혼하셨는데 바닥에 누워서 그냥 자시고. 내가 결혼한 거를 왜 니네가 의심해? 아니 선생님 그거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결혼 아 제가 다 알아요. 결혼 못하게 생겼어? 약 먹으러 바닥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유남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면 순차는 이렇게 갑니다. 고1 영어 왜 중요한지 일단 먼저 한번 너네한테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네가 가장 관심 가져하는 이 지역권 내에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줄 거야.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될 건지 보여주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거에 따른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고1 영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먼저 너네 중학교 때 봤던 성적은 이제 얘들아 다 잊어야 돼. 다 잊어야 돼. 선생님조차도 너네 올라왔을 때 중학교 때 몇 점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건 정말 형식이야.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걸 뿐, 그걸로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어떻게 가리냐면 그냥 70점, 80점 상하로만 나눠. 90점 위에서 얘가 90점인지 100점인지 갖고는 실력이 구분되지가 않거든. 그 이유는 중3은 너네 얘들아 90점에서 100점까지 등급이 어떻게 나오지? 그냥 A등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취급이 돼버리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나와?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1등급은 딱 몇 %까지만? 4%까지만 1등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11%, 3등급은 23%거든. 여기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저 1, 2, 3급 등에 있구나. 저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경화여고 이번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준으로 아직 기말은 아직 총점이 안 나왔으니까 중간고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00점은 당연히 1등급이죠. 100점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인데 100점이 큰 걸 틀리면 3등급입니다. 세 문제, 네 문제 틀린 학생이 4등급에서 5등급 턱걸이 합니다. 4등급에서 5등급 턱걸이. 그래서 단 한 문제의 실수가 얘들아 2등급에서 3등급 두 문제까지 만약에 틀리게 되면 4, 5등급까지도 바라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너도 A, 나도 A, 우리 다 쌍 A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쟤는 죽이고 가야 너네가 1등급을 받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가 어려워 보이는 첫 번째 이유, 일단은 등급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글씨 안 보이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읽어줄게. 고등부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진짜 영어 실력이 가려지는 시기야. 이게 정말 핵심인 거야. 그동안 내가 영어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네 생각일 수도 있을 거야. 고등학교 때 가서 받는 첫 등급, 1학기 때 등급이 너네의 진짜 영어 실력인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1 때는 정말로 영어 실력이 가려지는 시기에, 그래서 여기 약간 팩폭이죠. 중3 때 어느 정도 적당히 잘하는 실력은 고1 때는 정확하게 뭐가 느껴지는 시기인 거야? 부족함이 확실하게 연밀히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를 좀 잘해, 이렇게 해서 기고만장해서 방학 때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분명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반영 비율. 너네는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사실. 왜냐면 광주 지역에서 물론 정시 파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너네가 벌써부터 정시 파이터로 갈래? 라고 하기보다는 너네 뭘 노려볼 거야, 다? 수시를 노려볼 거지. 그럼 수시를 노리려면 내신 점수를 따야 되지.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내신 비율은 244야. 244가 뭐냐면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들어가. 이 말인 즉슨 니네가 1학년 때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좀 못해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허나 이게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거는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00으로 할 거야. 우리 대학은 235로 할 거야. 우리 대학은 244로 할 거야.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거야, 이거는. 허나 점차적으로 대학교에서 어떤 반영 비율을 높여가고 있냐면 100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즉 1학년 때 너네가 적응하는 시기니까 좀 시험 망쳐도 돼,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위험해. 왜? 1학년 때가 내신 쓰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학이 되게 많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아 내신 점수 역전이 예전보다 좀 뭐한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시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 1학년 때 그럼 저희 시험 망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바로 그냥 수능 준비합니까? 아니죠. 하나의 방법이 있지.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뭐야? 상승곡선이거든. 상승곡선. 결국 1학년 때 내가 4등급을 맞았다. 그럼 2학년 때는 2등급, 3학년 때 1등급 맞으면 이건 오히려 정말로 좋을 수가 있을 거야. 면접 볼 때 할 말이 무궁무진해져,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내신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역전이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팩트예요. 실제로 영어 강의를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이 말을 공감할 건데 정말 필요한 영어는 언제 다 배우냐면 고1 때 다 배웁니다. 고1 때. 그래서 고1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을 하는 시기야. 고3 때보다도.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런지 잠깐 볼까? 너네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 고1 때는 대부분 어떤 어휘를 배우냐면 모의고사 수능 가장 기초 필수 어휘를 배웁니다. 기초 필수 어휘를 배워. 한국말로 따지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먹다, 자다, 입다, 놀다, 공부하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출이 높은 애들을 고1 때 사실 가장 많이 배우지. 그치? 그 다음에 문법도 솔직히 공부를 해봤으면 너네가 알 거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문법 책을 계속 사도 결국 문법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새로운 문법이 나오기보다는 배운 문법을 또 배우죠. 그치? 배우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영어는 투부정사 배울 거고, 동명사 배울 거고, 관계사 배울 거고, 뭐 가정법 배울 거고. 결국 문법 배우는 개념, 핵심 문법은 결국은 언제 다 배운다? 1학년 때 배운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독해도 너네 1학년 때 습관 잘 만들어야 돼. 3학년 때 습관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건 한 선생님이랑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는 건 여기거든. 한 명한테 계속 했을 때, 아,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써먹으니까 잘 먹히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나중에 너네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될 텐데, 1학년 때 사실 독해 습관 정말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흔들려. 그러면, 선생님 2, 3학년 때도 사실 어려운 거 배우잖아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딱 보일 거야. 1학년 때 정말 배울 필수 어휘 다 배웠으면 이제 여기에 뭘 배우면 돼? 고난도 어휘 살을 붙이는 과정이야. 2, 3학년은. 근데 너네가 만약에 1학년 때 제대로 못해놔. 1학년 때 제대로 못해놓고 고난도 어휘 나중에 잘 외워질 것 같니? 고난도 어휘 외워놔도 결국 기본 단어들을 모르면 모의고사에서 깨집니다.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가장 중요한 걸 배워놓고 고2, 3학년 때는 살을 붙이는 거야. 뼈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이고,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야. 고2, 3 문법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1학년 때 핵심 문법 개념을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챕터 바이 챕터로 니네가 하나씩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뭐 해놓은 거야? 2개, 3개 뭐 해놓는 거야? 붙여놓는 거야, 그냥. 붙여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때 문법을 못 따라온 애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중 8구, 야, 여기에 관계사가 붙었고 거기에 그러니까 수일치 시켜야지. 근데 거기 능수동 관계를 따져봐. 해서 지금 3개의 문법 개념을 내가 연달아 설명한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때 이제 문법이 2, 3학년 때 흔들리는 애들은 방금 내가 말한 3개 문법 중에 한 개라도 문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냥 문법 자체가 그냥 크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개별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별 개념을 잡아주는 건 결국 언제? 고1 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 때 가면 대부분 이제 강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독해를 할 때 정답 찾는 기술 전략 강의로 대부분 바뀝니다. 정답 찾는 기술 전략. 이미 니네가 독해 습관을 언제 다 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1학년 때 이미 다 들었으니까 이걸 응용해서 이제 뭐 어디 위치에 정답이 있는지만 좀 알려줄게 라는 강의 흐름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다? 고1 때다. 이거 좀 명심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고1 때 영어를 좀 잘해놔야 되는구나 라 그래서 요 얘기를 선생님이 써줬지. 고1 때 영어 시간을 투자해둔 사람은 나중에 왜 친구들에 비해 더 유리해지냐면 2, 3학년 때 고1 영어가 잘 잡힌 학생은 국어랑 수학학습 시간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남들 영어 진짜 더 죽어라 할 때 영어 시간 줄이고 그때 뭐해? 국어 수학 해야 돼. 남들 국어 수학 할 때 그때까지 영어 시간 비중을 높이고 있으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딴 친구들이랑 광주에서만 대결할 게 아니잖아. 전국적으로 대결해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이 전략을 펼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영어에 목숨 걸고 있으면 좀 늦을 겁니다. 그래서 고1 때 어떻게든 나는 승산을 보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좀 영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고1 때도 잘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야.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잘합니다. 근데 중등부 영어랑 고등부 영어 그 차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고등학교 가서 시험 칠 때 여러분 참패를 한두 번은 맛볼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두 번이 타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 차이점을 방학 때 정확하게 잡아서 고등문법, 고등독해, 고등어휘 위주로 다시 공부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고1 영어가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잡아주면 시험 범위.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보는 시험 범위보다 이 광주 지역 내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 지금 니네가 준비한 시험 범위는 사실 시험 범위도 아니게 느껴질 거야.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현재 대부분 중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잡는 건 어디야? 교과서죠. 교과서, 끼케야, 2단원. 정말 좀 공부 잘하는 학교 해봐야 3단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고등학교에서 평균적으로는 교과서 2단원 정도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과서 2단원인데 이 길이조차도 2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는 거예요. 교과서 2단원,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 10지문에서 20지문.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50지문에서 45지문 들어갑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화여고는 이 2개를 이제 일반적으로 묶어서 내고, 기타 이제 초월고나 광주고, 중앙고는 이제 부교재가 또 들어갑니다. 교과서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여기에 부교재가 또 들어가. 그 다음에 외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외고는 이제 어디에? 외부 지문에 또 힘을 실쳐. 이거 갖고 변별력 나누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는 3바퀴, 4바퀴 돌리는 게 가능한데 고등부에서는 딱 2바퀴 돌립니다. 2바퀴 돌리기도 벅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문을 좀 정밀 타격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 구성의 난이도. 지금 이렇게 문제만 보여주면 너네가 잘 이해 못하니까 선지 구성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분석한 걸 좀 풀어줄게요. 실제로 학생들이 풀 때 다 지우고 항상 2개 중에 고민을 해. 고등학교에서는 선지 구성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킬러를 되게 잘 만들어. 킬러.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2개 중에 고민하다가 꼭 틀리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 고민할 때 첫 번째 논리적인 말장난 되게 좋아하지. 고등부에서는 논리적인 말장난. 논리적인 말장난은 예를 들면 지민은 뚱뚱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근데 뭐야? 지민은 마르지 아니하다. 이걸 한국말로 보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이걸 어려운 단어를 넣어서 쓰면 해석하다가 여러분들이 논점이 일탈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선지 구성하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용을 다 준비했는데도 선지를 못 잡아. 그래서 선생님 가장 안쓰러워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는 좀 인생 역전 해볼 거예요. 정말 첫 시험 대비해서 지문은 막 암기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지문 암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문을 여기 있는 지문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수리술술 얘기해. 수리술술 얘기해. 근데 얘들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요 내용 다 알아. 막 요약도 해. 이거 갖고 랩도 해. 근데 어디 단어를 몰라? 선지 단어 몰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 2, 3일 여기 동안 암기하겠다고 시간 들인 건 다 뭐 하는 게 돼? 말짱? 꽝이 되지. 그치? 그래서 지문 내용을 자기 한번 잘해보겠다가 지문 내용을 정말 열심히 해도 결국은 선지 단어를 모르면 뭐 한다? 틀린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관련 소재랑 연관되어 있는 고급 어휘들을 같이 준비해줘야 될 거야. 그렇지 않은 이상 정말 노력한 시간 자체가 아예 말짱 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법 및 어휘 변형. 이거는 여러분 중등부에서도 이미 겪을 학생들은 다 겪었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심해져. 바꿔낼 수 있는 문법은 다 바꿔낼 거고 바꿔낼 수 있는 어휘는 최대한 어려운 단어로 많이 바뀌어서 나올 거야.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했을 때 패러프레이징 능력까지 한번 얘기해볼까?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바꿔쓰기 능력이거든. 경화여고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앙고랑 초월고 이런 학교들은 서술형이 있는데 아이들이 서술형을 틀리는 이유, 지문을 암기해놔도 의미가 없어. 지문을 암기해놔도 의미가 없는 게 뭐야? 결국은 뭐 해야 돼? 문법 넣어서 자기가 문장을 다시 바꿔서 완벽하게 영작해야 돼. 그 때문에 문법 실력 기반에서 영작 능력이 있어야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감당이 될 거며, 혹시 광주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법을 한 2개 정도를 제시해주고 단어를 한 6개 정도를 주고 30단어나 35개의 단어로 자기 생각을 영작하시오를 시킵니다. 정답이 없는 거야. 그냥 암기해봤자 1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단어를 문법에 맞게 활용해서 그냥 아예 뭐 해야 돼? 문장을 그냥 막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패러프레이징 바꿔쓰기 능력이 있어야 시험이 감당이 될 거야. 이래야 1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이 나와. 그러면 결국 핵심 얘기하면 이거네. 시험 범위 올라갔고 선지 구성 난이도 올라갔고 어법 어휘 다 바꾸고 바꿔쓰기,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바꿔쓰기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뭐가 필요가 없어? 본문 암기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암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딱 50에서 60점 사이일 거야. 왜? 절반이 어떻게 돼 있을 거니까? 바뀌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신 대비할 때 나 본문 딸딸 외웠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도 해야지. 안 그러면 불안한데? 그 방법 그대로 고수하다간 여러분 진짜로 점수가 완전히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시험이 그럼 트렌드.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어떻게 나올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경화여고는 올 객관식입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올 객관식이면 문항수는 30문제에서 33문제야. 되게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부족해서 쩔쩔매는 경우는 10명 중에 하나 그 정도밖에 없고 시간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교과서 한 단원이나 2단원 정도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40지문에서 50지문 정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단 소리예요. 굉장히 많단 소리야. 그렇게 했을 때 올 객관식 내는데 킬러는 어디서 나오냐? 어휘랑 문법. 킬러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는 결국 요약,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어휘, 어법 요 4개 갖고 항상 애들 등급 가르기 해. 거기서 문법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바꿔내냐, 그 다음에 주제랑 연관된 고급 단어를 얼마나 더 많이 아냐, 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어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놓지 않으면 내신 대비 한 달 준비한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그거는 왜 올라가는 거냐면 솔직히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를 잘 찍어준 거야. 그건 그냥 여러분들 실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화여고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구조 분석이랑 어휘만 되게 꼼꼼하게 준비해놔봐. 알겠지? 그 다음에 광주고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한 학기 안에서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바꿔요. 중간고사 때 혹은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쳤으면 다른 한 번은 이렇게 친다. 그래서 2가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해.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경어여고랑 마찬가지로 올 객관식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올 객관식. 이거는 학교에서 시험 보기 3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객관식 플러스 서술이 있는데 이 서술 나올 때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야. 저 서술 나올 때 학생들 평균 점수가 30점. 학교 영어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30점, 40점 나와. 왜? 애들이 서술을 못 쓰거든. 아까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해줬지. 특정 단어 주고 그 단어의 문법까지 줘서 이 단어를 문법 활용해서 내가 영어로 한 질문에 네 대답을 30자로 써. 이런 문제를 4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쓰다가 다 가죠.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해버려? 서술형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싸움 하다 보니까 30점과 31점, 32점 막 이런 싸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광주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문법을 계속 설명해주고 그 문법 밑에 보면 자잘하게 영작 쓰는 거 있을까? 그걸 반복해서 연습해보는 게 매우 도움될 겁니다. 문법 활용해서 직접 영작하는 문제 교재에 넣어줄 건데 그거를 꼭 2번, 3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놓고 중앙고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앙고가 그나마 딱 중간 수준으로 되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와? 객관식 21개에서 22개 정도의 플러스 서술형 4, 5개 정도 출제를 하며 중앙고에서는 사실 이렇게 문장을 완전히 쓰시오 이런 문제를 많이 내기보다는 빈칸을 다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 한 단어를 어형 변화시키는 걸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고에서 자기가 처음부터 좀 등급을 높게 잡고 싶은 학생은 방학 때부터 내가 이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휘의 어형 변화를 유념해서 공부를 해두면 내신 대비할 때 훨씬 더 빛을 볼 거야. 그 다음에 초월고 혹시 여기 있니? 초월고? 초월고 있어? 힘들어요. 사실 결론부터 제시하면 뭐 딴 애들은 선생님 경화여고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화여고는 오히려 문제 깔끔하긴 해. 지저분하지가 않아. 정말 문법 실력 있고 공부 다 열심히 했어. 단어도 많이 알아. 나 모의고사 풀면 매번 100점 나와. 이런 애들은 내신도 잘 나와. 허나 초월고는 약간 달라요. 초월고는 중앙고랑 마찬가지로 올 객관식 출제하거나 객관식 플러스 서술을 번갈아 가면서 내는데 이게 올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가 오히려 문제야. 왜? 얘네는 무슨 문제를 좋아하냐면 말장난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해. 뭐 문법이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기보다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는데 일치불일치 문제를 정말로 말장난과 언어 유희를 엄청 많이 해요. 영어 갖고. 그래서 얘도 맞고 쟤도 맞게끔. 그래서 사실 초월고는 국어 능력이 좀 갖춰져야 점수가 나온다. 사실 이게 결론이야.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그래서 좀 선호하는 시험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을 좀 물어봐야지 말장난하는 문제는 좀 비선호.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학교들이 출제가 될 거야. 여기 말고 이제 또 딴 학교들 지원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 학생들은 시험지기 분석을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개별적으로 물어봐.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부하자.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얘들아. 겨울방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면 내신 대비 때도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지문 암기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도 너네 어떻게든 실력 향상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건데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언제다? 겨울방학. 이 겨울방학 놓치면 안 됩니다. 요때 영어 비중 시간을 최소 2시간이라도 무조건 잡고 매일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자료는 매일 제공을 해줄 거니까 공부할 자료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거는 결국 똑같죠. 어휘 해야 되고 구문 해야 되고 어법 해야 되고 독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따로 국밥. 어휘는 이거 따로 쓰고 구문은 이거 따로 쓰고 어법은 저거 따로 하고 독해는 저거 따로 하고 그렇게 안 해. 선생님이 진짜 오랜 시간 들여서 최대한 졸업생들 많이 써서 조교들 써서 이뤄내려고 한 게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제 교재에서는 여러분 따로 국밥 안 하고 하나로 연결하는 걸 최대한 많이 신경 썼거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어법과 구문 먼저 얘기해 줄게. 얘들아 그날 한 어법을 설명을 했으면 한 문법을 설명한다는 소리지. 이 문법을 설명했으면 이 문법을 통해서 그 문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뭐 해볼 거야? 한 문장을 독해해 볼 거야. 한 문장을 독해해서
배운 문법이 문장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단어를 좀 설명할 거야.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가 같이 묶어서 나올 겁니다. 따로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요 세 개가 같이 묶여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공들여 오랜 시간 걸려서 한 건 이 구문. 너네도 교재 받아보면 약간 놀랄 거야. 구문 학습 다 해봤지? 구문 학습. 저는 구문이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걸 학습을 안 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영어 공부 되게 심플하다 얘들아. 영어 점수 잘 받으려면 뭐 하면 돼? 뭐 많이 알면 돼? 체계적으로 얘기해. 무조건 공부해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얘기해봐. 뭐 많이 알면 돼? 외국어니까? 영어 단어 많이 알아야 되지.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그 단락이나 아니면 그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문장이 일단 먼저 뭐가 돼야 돼? 한 문장 독해가 돼야 되지. 그럼 영어는 사실 두 개만 잘하면 돼. 단어 많이 알고 문장 독해가 확실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쌓이면 너네가 이제 뭐 하면 돼? 단락 독해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야. 단락 독해 기술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세 가지를 니네가 정확히 잡아야 돼. 어휘, 구문, 어법.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고 이게 잡히면 이제 뭐해? 그걸 응용해서 이제 뭐 해봐? 독해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러면 시중에 있는 구문책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 오늘 오형식 배웠으면 그 다음날 뭐 투부정사 배우고 그 다음날 관계사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문법 흐름대로. 근데 선생님 교재 안에서는 안 배운 문법은 예문 속에 절대 등장하지 않아. 왜냐면 너네 모르는 문장이 나오고 모르는 문법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와. 그러면 사실 하고 싶겠어? 근데 내가 오늘 복습을 해놨어. 복습을 해놨더니 그게 그 다음날 수업에 바로 응용이 돼서 문장 속에 다 녹아있네. 그러면 의욕이 생기겠지 좀. 이거에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분, 20분 동안 한 구문을 설명해서 니네 오늘 이걸 완전히 이해시켜서 보냈어. 그럼 니네가 이걸 응용해서 복습을 해. 그러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또 새로운 문법을 나가야 돼. 새로운 문법을 나가야 되는데 그 문법 속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이 또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구문 길이가 한 문장 길이가 가면 갈수록 뭐 할 것 같아? 길어집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니네가 이 생각할 거야.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짧아? 그거는 2주 안에 얘들아 너네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거야. 왜? 수업할 때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구문에 계속 첨가되지. 그러다 보니까 문장 길이가 뭐해져? 길어지죠. 그래서 딱 한 달이 지나면 한 문장이 이미 4줄, 5줄까지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수업의 핵심, 복습 안 하잖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 할까? 망해요. 허나 복습을 깔끔히 하면 정말 긴 문장도 계속해서 독해하는 속도가 뭐해질까? 빨라지겠지. 결국 긴 문장 독해 못하면 고등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교재는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윈터 기간에 여러분 수업은 우리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빌드업 구문 계속해서 쌓인다는 소리야. 구문이 이 구문 통해서 이 시간에 문법과 문장 독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유형 독해를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생겨. S반과 A반 구분한 이유는 이 유형 독해 때문에 그래. S반 학생들이 이미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독해를 감으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대략 이런 내용 아닐까?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정확성 길러주면서 S반 학생들의 유형 독해가 좀 원활하게 좀 많이 치고 나갈 겁니다. 반면에 A반 학생들은 이 구문 독해에 좀 더 시간을 쏟고 유형 독해 문항수가 좀 많이 줄어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진 않겠다.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여러분들 그 나간 거 보면 알겠지만 2시간은 수업입니다. 분반이 이제 시작되면 2시간은 수업이고 1시간은 뭐다? 테스트. 그럼 매 시간대 테스트 뭐 진행되냐면 요거 너네가 약간 지옥같이 생각할 건데 이거만큼 효과 좋은 건 없어. 단어 테스트는 누적입니다. 누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만약에 내가 1번서부터 50번까지 단어 시험을 쳤어. 그러면 내일은 몇 번이니까 51번부터 보통 100번까지 치죠. 그러면 그날 수업 안 나오거나 제끼는 애들은 뭐해? 룰루를 안 하네?
그치? 우리는 이런 게 없어. 오늘 1번부터 50번까지 쳤어. 그럼 그 다음날 5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그때는 일단은. 그럼 그 다음날은 1번부터 100번짜리의 랜덤 단어 착출 시험지가 하나 나올 거야. 다 쓰긴 너무 힘들잖아. 그쵸? 랜덤 단어는 보통 30개로 맞춰줍니다. 손 안 아프게.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랜덤 시험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또 새롭게 나가야 될 뉴 단어가 있겠죠. 51번부터 그러니까 101번부터 150번까지 또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단어가 계속해서 나아가. 그러면 니네가 앞부분 까먹지. 이 앞부분 어떻게 된다? 누적 단어 시험 친다. 계속.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왜? 영어는 단어 못하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진짜야. 그래서 정말 재중반 애들 선생님 저 1년 다시 공부해서 좀 영어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야 입 다물고 3개월 동안 단어만 외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결국은. 그래서 누적 단어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좀 뭐 해주지? 줄여줍니다. 줄여줍니다. 누적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버거워한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약간 슬로우 다운 시켜줘. 그 전까지는 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누적 단어가 어떤 건지 좀 감은 오니? 그러면 얘들아 한 권이 끝났을 때 그럼 니네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다 뭐하게 될까? 얘들아 마지막 주쯤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단어책 한 권이 전체가 시험 범위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근데 이조차도 여러분 제가 좀 효율적으로 끊어줍니다. 예를 들면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해서 한번 정산 처리하고 데이 20일부터는 앞에 누적 다 빼줍니다. 그리고 데이 20일부터 데이 40까지는 또 다시 누적 처리하고 그러면 한 주 걸쳐서 데이 1부터 데이 40까지 다시 공부할 시간 다시 줘서 다시 시험 쳐. 너네 이거 배워놔. 꼭 배워놔. 영어 단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1 to 7 days거든요. 오늘 외운 단어는 3일 뒤에 한번 다시 보고 3일 뒤에 한번 다시 봤던 단어는 7일 뒤에 한번 다시 보고 7일 뒤에 한번 봤던 단어는 21일 뒤에 다시 보면 그 단어는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실제 논문입니다. 실제 그리고 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거 이렇게 단어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면 나중에 단어 기억 되게 많이 나요. 대부분 단어 공부할 때 문제가 뭐야? 니네 이렇게 미친 듯이 암기해놓고 야 나 단어책 한 권 끝냈어. 나 이제 단어 2,000개 워드마스터 2,000 마스터했어. 워드마스터라 그러지. 그래서 워드마스터 2,000 마스터했어. 그래서 2,000개 중에 한 500개 추려서 시험 치면 몇 점 나와? 100점 나와요. 100점. 100점 되게 좋은 것 같지. 얘들아 500개 중에 100개 나온다고. 까먹는다고 단어. 그래서 단어는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누적 요거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 나 죽었다 생각하고 얘들아 단어는 정말로 집에서 무조건 1시간씩은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될 거야. 허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단어가 되게 약한데요. 수업 시간에 20분 투자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단어 설명을 하고 직접 단어 설명을 해주고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들었을 때 바로 단어가 암기가 되게끔 준비해줘서 보낼 거야. 그래서 암기가 되게끔 왜냐면 단어 어원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런 의미잖아. 그럼 이거 응용해봐. 그럼 무슨 뜻이 나오겠어? 맞지? 그 뜻이야. 집에 가서 그대로 응용해서 그대로 암기해봐. 무조건 얘들아 딸딸 외워가 아니라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그냥 암기를 해봐. 훨씬 더 단어가 기억이 잘 날 거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구문 및 어법 테스트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단어 시험지 하나, 뉴 단어랑 누적 단어 한 세트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 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있죠?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나갈까? 숙제는 당연히 나가고 내 수업에서 얘들아 숙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야. 숙제 없는 날은 정말로 뭐 한 날? 내가 뭔가 오다 교통사고로 못 오는 날, 막 이런 날. 그 전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말로 했거나 필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얘들아 이런 건 좀 중요하지 않겠어? 한 건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 시간에 시험지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총 2가지 유형을 친다. 첫 번째 뭐? 단어. 두 번째는 그 전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설명 필기 이게 문제로 바뀌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매번 해줘야 될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때 배운 내용 무조건 테스트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단어
최대한 빌드업해서 단어량 좀 높여보겠다. 이게 목표. 됐니? 질문이 있어 얘들아 혹시? 내신은 지금 아직 체계적으로 너네한테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매듭 말 열심히 하면 돼 얘들아. 사실 열심히만 하면 저 성공해요. 얘들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뭐야? 필수야.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안에서도 갈리는 건 뭐야? 정확하게 배워야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대로 배워야 돼. 그래야 결국 그래야 결국 니네가 성공을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거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해주는 거 우리 여러분한테 제가 매번 이거 강조할 겁니다. 우보말리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나아갑시다. 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분명 저는 선생님 고1 거 플러스 이미 1등급 나오는데요. 고2 것도 저 한 80점 70점 나와야 하는 학생들 있을 거야.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블락이 다 빵꾸나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기본기가 그만큼 조금씩 쳐져 있는 데가 있을 거야. 그거 단단히 메꾸고 간다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공부해줘야 나중에 안 흔들려. 그래서 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우직하게 본인이 영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 투자 조금 더 해서 알려주는 거 정확하게 복습하고 과제하고 복습 테스트 해보고 이러면 이대로 꾸준히 3월까지 하면 뭐야? 3월 달에는 이미 뭐야? 영어가 어느 정도 읽히고 풀리고 그 다음에 잡힐 거야.